영혼은 수백 수천 년을 기다려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적 탐구와 명상을 안내하는 소울 가이드 채널입니다. 시각화의 효과. 시각화를 연습하면 마음이 늘 평온해지고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을 차례대로 끌어올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망을 의식적으로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 소망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생각과 소망이 이전보다 더 질서정연하게 전개된다. 마음이 정돈되는 단계에 이르면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허둥대는 일은 없어진다. 허둥대고 서두르면 두려움이 생기고 끝내는 파멸하고 만다. 다시 말해 소망을 시각화하고 그 소망을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간직한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끌어올 수 있다. 질서는 하늘에 으뜸가는 법칙이며 시각화는 만물을 본래의 상태에 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각화는 분명 신성한 작용이다. 모든 사람이 알게 모르게 시각화를 행한다. 시각화는 성공에 이르는 가장 위대한 비밀이다. 시각화라는 위대함을 자신의 의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확대된 능력과 지혜가 생기고 미처 몰랐던 자신의 장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늘을 날 수 있다. 자연의 법칙을 바꿀 수 있게 되어서가 아니라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이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낸 다음 그것을 질서 있게 사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자연은 태초 이래 전혀 변하지 않았다. 아주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다. 하지만 이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비행기라는 개념을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위한 법칙과 요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분명 존재했다. 라이트 형제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고 그 소망의 모습을 끊임없이 그려본 것이다. 시각화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연의 법칙을 실현하는 일이다. 시각화란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사물의 존재,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다. 창조의 힘을 발휘하는 이 시각화를 통해 소망들이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짐을 알아차리면 우리가 말을 하거나 마음속에 소망을 그릴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 신비하면서도 절대 확실한 끌어당김 법칙을 비로소 믿게 될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일이란 없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 얻어야 할 필요도 없다. 바라고 구하면 분명 얻을 것이며 찾을 것이다. 오직 마음속으로 소망을 그려보면서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에 우주라는 가소성 물질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된다. 바라는 것을 끌어들이는 방법. 우리 내면에 바라는 것들을 마음속에서 그려보게 해주는 그 힘이 모든 존재의 시작이다. 그 힘은 원래 아무런 특징도 형태도 없는 물질이다. 우리의 생각, 그림이 어떤 틀을 만들면 형태가 없던 이 물질은 그 틀에 따라 비로소 모양을 띈다. 시각화는 우리 내면에 응축되어 존재하는 특별한 힘이다. 환등기의 렌즈에 비유해보자. 상을 비추는 기능을 설명하기에 환등기만큼 좋은 물건은 없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 그림은 환등기의 슬라이드와 같다.
우리가 의지라는 불을 밝힐 때까지 마음이라는 환등기 안에 잠들어 있다. 그러다가 우리가 내부에 존재하는 창조하는 영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소망이라는 불을 밝히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의지라는 불이 영혼으로 서서히 흘러들어가면 우리 마음 속에 그림이 물리적인 세상의 화면에 투사된다. 환등기의 슬라이드와 똑같은 그림이 맞은편 화면에 나타나듯 우리 마음에 숨어있던 소망이라는 그림과 똑같은 모습이 세상의 화면에 나타난다. 확고한 의지로 소망 그림을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을 떨쳐버리지 않은 채 시각화를 한다면 불을 켜지 않고 환등기를 작동하려 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하다. 아주 단단한 의지로 소망, 그림을 생각과 느낌 속에 간직하고 우리 생각 속에는 바라는 바를 끌어들이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지 않는다면 최고의 성능을 가진 환등기에 슬라이드를 끼워 넣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그림은 물리적 세상이라는 화면에 또렷하게 투사된다.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불을 끊임없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환등기 그림을 투사할 때처럼 흐릿한 화면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강렬한 불빛을 환등기 뒤에서 일정하게 비춰야 하듯 강하고 확고한 의지를 마음속의 소망 뒤에서 언제나 비춰줘야 한다. 마음속의 소망의 그림을 그리고 기꺼이 그 힘을 확신한다면 믿음이라는 아주 강력한 자석을 얻는다. 그 무엇도 자석의 힘을 없앨 수는 없다. 이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다. 원하는 것을 어디에서 얻는지 알게 되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틀림없이 응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행복을 바란다. 시각화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 있다. 예전에 어느 사업가에게서 시각화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매일 몇 분씩 시간을 정해 시각화를 하면서 자신이 바라는 만큼 사업 규모가 확장되는 그림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다. 그랬더니 불과 6개월 만에 사업 규모가 2배 이상으로 커졌다. 그는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방에 들어가 전날 저녁의 사업 상태를 떠올린 다음 마음속의 규모를 확대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둘 때까지 소망을 계속 키워나갔다. 또 그는 바라는 일을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곤 했다. 직업 특성상 매일 낯선 사람들을 만나야 했는데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기도 했다. 이런 습관 덕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의지가 강하고 굳건해졌다. 뿐만 아니라 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면 좋을지를 마음으로 그리다 보니 어떤 창조의 힘이 그의 작은 세상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를 위해 그리고 그를 통해 발휘되고 있다는 분명한 느낌도 갖게 되었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시각화를 시작할 때 흔히 하는 생각이 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시각화를 하면 내 목표는 무산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시각화를 하며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때 우주의 창조하는 힘은 우리의 목적에 맞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니 분명히 말하는데 그 누구도 우리의 목적을 방해할 수는 없다.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우주의 법칙은 조화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작용하기 때문이다.
소망의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우주의 마음이 주도와 선택이라는 본래의 힘을 분명하게 발휘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 하나님, 즉 우주의 마음은 인간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 존재하는 만물은 바로 이 하나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우리가 지니는 관념, 마음 속의 그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시초가 된다. 우주를 만든 위대한 건축가는 자신과 완전히 대립되는 것, 즉 물질을 통해 그 스스로가 드러난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 이 확대되고 투사된 결과 우리는 각자 하나의 세계를 갖는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 도대체 왜 시각화가 필요하지? 식어야 단단해지는 것이 왁스의 성질이고 공기 중에 노출될 때 딱딱하게 굳는 것이 소석고의 성질인 것처럼 무작정 행동하기보다는 방향을 줄 때 구체화되는 것이 무언가를 창조하는 물질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은 이런 신성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 유등송의 물질은 신성한 이 작용하는 개개인의 중심, 즉 우리의 마음에 따라 특정한 형태를 띈다. 이 과정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하게 작용하는 것이 창조하는 영의 본성이며 관념은 형태를 띠기 위한 매개물을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완전해진다. 마음속의 소망, 그림이 구체적인 물질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그림을 만든 바로 우리 자신 말고는 없다. 우리가 방을 정돈하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보자. 방을 둘러보면 상자, 벽장, 선반, 걸쇠 등이 눈에 들어온다. 이 모든 것은 정돈이라는 생각이 구체화하는 매개체가 된다.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 정돈과 조화라는 관념이 구체적인 형태를 띈다. 심상화. 심상화는 광역 전화망에 비유할 수 있다. 중앙 전화국에서 여러 개의 지국이 갈라져 나오고 각 지국은 그 근원인 중앙 전화국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지국은 모든 상황을 본부인 중앙 전화국에 보고한다. 도움이나 물자 지원, 골치 아픈 수리가 필요할 경우 즉시 중앙 전화국에 알리는 것이다. 같은 조직에 속해 있다고 해도 중앙 전보국에 문제점을 보고하지는 않는다. 중앙 전화국만이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우주 마음의 개별 지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도 이와 똑같은 확신을 갖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근원에 맡기며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해결책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라는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충족될 것이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며 나무줄기는 가지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법이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망물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이 세상에 존재하며 특정한 모습을 띈다. 심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소망의 마음, 그림을 만들어내는 영적 물질 또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 힘은 육체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띤 자신의 대응물에 세상을 투사한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느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드러나 있는 것들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라고 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만이 시각화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소망을 마음속으로 그려볼 때 소망은
구체적인 물질로 세상에 나타난다. 이 개념에는 이상하거나 애매한 부분이 전혀 없다. 보편적인 자연 법칙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용한다. 우주 마음이 투사된 것이 이 세상이며 인간의 마음이라는 각각의 지국에서도 이와 똑같은 작용이 일어난다. 세상 만물은 마음속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한다. 개인의 성장 역시 시각화의 능력에 좌우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특별한 중심이며 그 중심을 통해 창조하는 영이 이미 내재한 잠재력을 새롭게 표현한다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시각화의 능력도 달라진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일, 이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바라는 바를 마음속에 그리는 일은 창조하는 물질을 끄집어내고 결합해 특별한 모양을 만드는, 다시 말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는다. 말하자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은 발전소의 역할과 같으며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영은 그 발전소를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창조의 영이 행하는 창조 작용은 시작도 끝도 없이 무한하며 언제나 진보적이고 질서정연하다. 창조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는 뒤에 올 단계에 필요한 준비 과정이다. 세상 만물이 존재할 때 거치는 여러 단계에 대해 트로워드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작용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그 원리를 개인의 영역에도 아주 빠르고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다. 태초에 창조하는 영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자 에테르, 즉 우주의 원료가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생겨났다. 존재를 인식하는 일은 더 많은 가능성을 이루기 위한 기초가 된다. 이는 개별적인 영, 즉 우리 자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망을 존재하는 현실로 그려본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순간 그 사실이 의미하는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진다. 더 많은 것을 하며 더 근사한 존재가 되고 싶어진다. 그리고 내면에 존재하는 이런 소망을 실현하려 할 때 개별적인 영은 우리 안에서 의식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창조하는 영, 다시 말해 개개인의 마음에 존재하는 우주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이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개별화된 하느님의 씨앗은 우리의 개인성이 된다. 하느님의 씨앗은 본성상 절대 자유의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 결과 우리 개개인의 존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씨앗의 개별화된 중심을 통해 그 즐거움을 드러내려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개개인의 존재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낸 것이 바로 우리임을 이해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그 성장 과정에서 자연히 하나님의 성향을 드러낸다. 누구든 삶과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한다.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자유를 얻고 싶어 한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 이러한 소망이 커지면 예외 없이 마음속에 생각 그림이 희미하게 생겨난다. 우리의 바람과 인식이 강렬한 소망으로 변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한 그림이 그려진다. 예를 들어 음악을 공부하는 젊은 여성이 집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피아노를 한 대 갖고 싶어 한다고 해보자. 피아노를 아주 간절히 원하면 집안에 피아노가 놓여있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 여성은 피아노의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거실에 피아노가 놓여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편할지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즐거움에 흠뻑 빠진다. 어느 날 마음속에 그리던 대로 거실에서 피아노를 보게 된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존재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를 점점 더 명확하게 이해할수록 창조하는 영이 작용하는 중심은 점점 더 확대된다. 그리고 단 하나의 창조 과정만이 존재해 세상에 충만하며 우주든 개인이든 창조 과정은 그 잠재력에서 같음을 알게 된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각이나 심상이 작용하면서 시작되었고 우리 또한 모든 것을 그렇게 창조하였다. 우리는 우주의 영이 개별화한 존재고 우주에서와 똑같은 창조작용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세상에는 그처럼 많은 질병과 불행이 존재하는가? 인간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세상이 존재한다면 어째서 이 세상의 모습이 안정되고 즐거우며 건강하고 풍요롭지 못한가? 그저 소망을 마음속에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소망을 간직하며 의심이나 걱정을 하지 않으면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병과 빈곤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분명 아무도 그런 것을 소망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도 세상에는 병과 빈곤이 존재한다. 그 으뜸가는 이유는 삶의 법칙들이 작용하는 원리를 사람들이 애써 알아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그 법칙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 주변에서 목격하는 질병과 빈곤이 필연적 현상은 아님을 이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각화가 개변이 아닌 분명하게 작용하는 원칙이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속박에서 구해줄 아주 확실하면서도 단순한 법칙이다. 이 법칙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연구에 필요한 시간을 기꺼이 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법칙은 지나치게 단순해 보이거나 어려워 보인다. 하루 이틀 정도는 시각화를 심상화를 대충 알아보고 마음속에 소망을 그려보기도 한다. 하지만 대개는 한두 시간 해보다 그만둬 버린다. 주변의 일이나 상황을 바라는 모습대로 마음속에 꾸준히 그리면 어느새 생각이 향하는 방향으로 창조적 에너지가 가소성 물질을 흘려보내기 시작한다. 소망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얻는 이점이 바로 이것이다. 마음속 그림에 더 많은 열정과 믿음을 불어넣을수록 우리는 더 빨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변한다. 우리가 할 일은 간절한 소망을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의지를 갖고 소망을 기꺼이 간직하며 우주를 존재하게 한 무한한 이 우리 안에 깃들여 우리를 통해 즐길 목적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는 것 뿐이다. 그 힘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빛이고 평화고 아름다움이고 즐거움이며 또한 유일하게 존재하는 창조의 힘이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 그 힘은 다른 형태를 띈다.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그 힘은 자신을 드러낼 목적을 위해 만든 매개체를 통과하여 방향이 주어지길 기다린다. 우리가 생각을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꿀 때 각자의 마음에서 작용하는 우주의 힘은 생각 속에 들어있는 유동성 물질에 일정한 방향을 부여한다. 시각화를 통해 이렇게 아주 민감한 가소성 물질의 형태를 부여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일이다. 누구든 약간의 노력만 기울이면 할 수 있다. 우리 마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소성 물질이 형태를 띠는 중심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소망이 물질로 나타나지 않는 때가 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기본 원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소망 그림이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원인은 우리가 소망 그림을 자주 바꾸기 때문일 경우가 많다. 소망 그림을 여러 차례 바꾼 후에야 우리는 처음 그 그림이 원래 소망했던 것이라 결정한다. 그러면서 왜 처음 그렸던 그림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우리 마음속의 가소성 물질은 가장 민감한 사진 필름보다 더 민감하다. 한 장의 필름 속으로 연속해서 2장의 사진을 찍는다며 그 2장 모두 제대로 나올 리가 없다. 어쩌다 한 장의 필름으로 2장의 사진을 찍었다고 할 때 사진이 잘못 나왔다고 해서 촬영 기술 탓을 하거나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유를 몰라 당황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피사체를 찍으면 선명하고 질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당연히 새로 필름을 끼우고 다음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분명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다. 마음속의 소망 그림을 그릴 때도 이와 똑같은 태도를 가진다면 분명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시각화의 법칙은 사진을 다루는 법칙만큼이나 확실하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각화의 힘을 잘못 사용한다면 시각화의 결과가 불완전하게 나타나거나 지체된다. 창조의 원칙은 사물이나 장소, 사물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 절대 없다. 과거도 미래도 창조의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창조의 원칙은 보편적이고 영원하며 작용하는 데 필요한 매개체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소망, 그림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니 설령 합리적인 방법처럼 보인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경로를 통해 소망을 이루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간절히 소망하는 일이나 마음 상태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우리의 일부이고 우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당장 바라는 것이든 다른 소망들이든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며 그 즐거움을 방해할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내 주위의 사물들은 처음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보이지 않는 공급원과 빨리 접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실감할까? 누군가 바닥보다는 의자에 앉는 것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다. 의자에 대한 생각은 편해지려는 소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자 어떤 종류의 의자 그림이 떠올랐다. 똑같은 원리가 우리가 입는 모자, 옷에도 적용된다. 사물의 이면에 있는 이런 원리를 곰곰이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런 사실을 의식 속에 새겨두자. 이런 과정을 통해 생각의 표면 아래 깊은 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다음에는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10번 정도 하면서 커다란 원 모양의 빛이 자신의 주위를 둘러싸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본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 원에서 커다란 광선들이 나와 몸의 모든 부분에 들어간 다음 명치에 집중되는 그림을 마음속으로 그려본다. 몸의 중심에 빛이 모인 상태에서 잠시 숨을 참았다가 천천히 내쉰다. 그러는 동안 광선이 몸을 따라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 발을 통해 빠져나가는 모습을 그려본다. 그리고 이 상상의 빛을
온몸에 뿌리라. 호흡 과정을 마치고 나면 편안하고 곧은 의자에 앉아 오직 단 하나의 삶, 단 하나의 물질만이 존재하며 이는 우리의 내부에서 스스로를 인식하며 기쁨을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런 종류의 확신을 반복하면 자신이 확신하는 말이 그대로 진리며 실체임을 느끼게 된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소망하는 것이 의식 상태이든 물질이든 크든 작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일 집을 원한다면 원하는 종류의 집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바라는 집의 모습이 실제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방의 모습과 창문의 위치, 그 외 세부적인 것들을 꼼꼼하게 그려보아야 한다. 이때 가구를 좀 바꿀 수도 있고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지 볼 수도 있다.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이 실제하는 것으로 느껴질 때마다 그림을 반복해서 들여다보라. 그러고 나서 이 근사한 집은 내 것이야. 내 마음은 신성한 이 작용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내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 라고 느끼며 마치 집을 실제로 본 것처럼 종이에 적어본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그림은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태양이 빛나는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실현된다. 기억할 것들. 새로운 상황을 만들기 위해 생각의 힘을 사용할 때는 다음 상황들을 기억해야 한다. 1. 자신이 어떤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소망이 이루어진 결과를 천천히 생각해 본다. 2. 마음속의 소망, 그림에 대해 늘 생각하면 창조의 영이 모든 힘이 고르게 균형을 이룬 중심점에 다가간다. 3. 시각화를 하면 마음의 평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목적을 향해 의식적으로 정신이 흐르게 할 수 있으며 목적과 반대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4. 우리 내부에는 굉장한 잠재 에너지가 있다. 이 에너지는 처음에는 특별한 형태를 띠지 않지만 마음의 작용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된다. 시각화는 이 창조 에너지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시각화를 통해 이 민감한 창조 에너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흘려보낼 수 있으며 마음속 소망, 그림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외부의 물질로 나타난다. 5. 올바르게 시각화를 한다면 생각의 틀을 유지하느라 많은 힘을 들일 필요가 없다. 지나친 노력은 오히려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 우리 뜻을 거스르는 힘이 느껴져 그것을 없애기 위해 또 싸워야 한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의 소망, 그림과는 다른 상황이 만들어진다. 6. 즐거운 마음으로 소망 그림을 간직하면 그 그림의 정신적 핵을 흩트리는 모든 생각을 차단할 수 있다. 시각화의 법칙은 언제나 창조의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마음 그림으로 표현된 우리의 소망은 분명히 성취된다. 7. 마지막으로 시각화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 소망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전에는 형태를 갖고 있지 않던 물질과 에너지에 성질을 부여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타날 현실의 특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다. 창조의 힘은 그런 식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허락하기만 하면 창조의 힘은 스스로 아주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내어 우리에게서 불필요한 근심을 덜어내준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바는 건강이나 부우 혹은 그 밖에 무엇이 우리에게로 오는 것뿐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매개체를 통해 오든 우리가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다른 무엇을 통해 오든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에너지를 모으면 된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다른 세부 사항들은 스스로 해결되게 두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목적을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연은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표면에서부터 가장 비밀스럽고 깊은 곳까지 빛과 선함으로 충만한 한 덩이 거대한 보고이며 전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늘 기억하라. 거대한 전체와 우리가 하나임을 인식하는 것이 성공의 비밀이다. 일단 이런 사실을 인식하면 전체 혹은 그 한 부분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을 더 확실히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모든 물리적인 실체는 이전에 어떤 생각들이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다. 생각은 창조적인 활동이며 그 결과는 언제나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소유한 것도 소유하지 못한 것도 모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의 결과이다. 자신의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책을 펼쳐낸 작가와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관계된 모든 출판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 봅니다. 책과 관련하여 보이지 않는 힘을 작동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소울 명상은 영상 밑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소울 명상과 함께 내면의 힘을 더욱 확장시키고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길 기원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마스테.